자, 요즘 이 좌파 매체들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미국 내 하시안 혐오를 한국 내 중국인 혐오와 비슷하게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와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국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도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외국인에 대한 정오를 불러일으켰고, 코로나를 그런 관점에서 차이나 병이다라고,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혐오가 조장이 되어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자를 극단으로 내몬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코로나 책임을 처음에 이 중국에 물었고, 중국하고 국경을 차단 안 한다 했고, 우한 폐렴이라고 했고, 또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대응이 나왔다. 자, 이것도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아주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중국인에 대해서 지금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파렴치한 제국주의적 발상이 노골화되면서 중국이 교만해져서 역사도 왜곡하고 과거도 왜곡하고 주변에 지배적으로 오만하게 나오면서 사드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툭하면 관광객들을 보내니 안 보내니 하면서 한국 내부에 숱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편하게 처신해온 중국 정권의 형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오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내부에 감춰져 있던 중화 민족주의를 대외적으로 공격적으로 전개하면서 나타난 지금 한국의 반중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의 중국인 혐오가 마치 미국인의 아시아인 혐오와 유사한 그야말로 혐오에 의한 부분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고 그런 혐오를 불러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의 좌파는 외국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옹호하고 우리 내부에 끊임없는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를 가해자라는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유사한 예는요,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월남전에 대해서, 월남은 이미 월남전에서 수많은 이 살상을 한 미국과 월남, 베트남, 옛날에 월맹이었죠. 이 쌍방간에는 더 이상의 문제를 묻지 않고 역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남이 중국보다 미국에 훨씬 가까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월남에 찾아가서 피해 지역을 애써 발굴하고 또 피해자들을 언론에 끄집어내면서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됐을 때 일으킨 그 학살이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한국으로 들고 와서 이 한국민들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좌파 언론들은 또 끝없는 우리의 이 피해의식, 즉 가해자로서의 일종의 우리가 피해를 주었다라는 의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다. 그래서 월남전도 가해자다. 외국인 노동자도 가해자다. 중국인의 혐오에 대해서도 가해자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이런 혐오 범죄, 외국인에 대한 범죄에서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내부적인 어떤 피해의식의 이 발상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식이 지배하다 보니까요, 외국인에 대한 경계나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바닥층에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종교 이슬람 같은 부분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 제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다,
외국인을 잘 대해줘야 된다. 심지어 가짜 난민들까지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망명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미국이야말로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일종의 끝없는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 난민, 이민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커져서 트럼프가 저렇게 많은 표를 받고 낙선을 했던 것도 그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바탕에 두고 이 선거운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희한한 현상이 하나 또 나타났습니다. 500만 명이나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부가 둘이 다 돈을 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시갓집이나 처갓집에서 돌봐줬지만은 시어머니나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이제는 그렇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사 도우미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50만 명밖에 안 돼서 가사 도우미 부족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 국적에 상관없이 개방을 해서 비용을 낮추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일대에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공급 업체들은 아이 돌봄 도우미를 연결해달라, 이런 요청이 늘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가사 육아에 지친 주부들이 주 1, 2회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다. 목동의 맞벌이 워킹맘인 34살 되는 한 여성은 돌이 지난 아이를 구할 보모를 구하는데 너다섯개 업체에 전화를 해도 한국인은커녕 조선족도 구하기 어렵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중국 조선족도 입국을 안 하면서 지금 가사 도우미 구하는데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고 인건비도 치솟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해 가사 도우미료 물가 지수가 2015년에 비해서 작년에 123.1로 23%가 급증했다는 거. 5년 만에 23%가 올랐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가 5.4% 올란 거에 비하면 4배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소개 업체들에 따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육아만 전담하는 아이 돌봄 도우미들의 월급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평균 200, 청소 등 다른 가사일까지 할 경우에는 30에서 50만 원이 더 붙고요. 조선족의 경우에는 평균 20% 정도 적은 금액을 요구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차이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경우에 기본 200, 거기에다가 집에 청소까지 좀 시키고 이러면 250, 조선족일 경우에는 이보다 20% 더 낮은데 이것도 지금 차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에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456만 원인 걸 감안하면 아이 돌보미에게 낮에 일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경우 절반 정도는 아예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지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턱없이 차이가 나서 전국에 지금 맞벌이 추정 가구가 505만 가구인데 그 가구 중에서 지금 가사 도우미가 각각 업계는 15만 명, 정부는 15만 명, 업계는 40만 명이라고 보고 있어. 이 차이가 커서 결국 가사 도우미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인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돌보는 비용도 올라가고 구하기도 어려우니 출산 기피나 경력 단절 등이 생긴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조선족 동포, 영주권 취득자, 계론 이민자 등의 일부에만 허용된 가사 도우미 취업을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서 합법화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가사 도우미 비용을 낮춰 여성 경제 활동을 촉진하자,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30, 40대 여성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가장 자기 지지 기반이었는데 최근에 이탈하고 있는 이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 보면 휴일날 집에 있지 못하고 가사 도우미들이 휴일날은 이제 주인들이 집에 있으니까 밖으로 다 나오죠. 아침에 한밤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각종 공원에 보면 굉장히 필리핀 가사도우미부터 세계 각국의 가사도우미들이 밖에서 시간을 때우는 장면들이 유명한 관광 경관입니다. 싱가포르도 그렇죠. 지금 한국을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이 맞벌이 생활을 하는 한 30대 여성은 3시간에 6만원 지급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주 2회 이용 중인데, 적임자를 구하기까지 수개월 고생을 해서 어렵게 구한 가사도우미가 그만둘까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날에는 우유, 과자, 간식과 마스크까지 챙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사도우미가 없으면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하기 어렵다. 심지어 코로나 속에 가사노동에 지친 전업주부도 또 바쁜 사회초년생까지도 가사도우미를 원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사도우미 수요는 늘어나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동포는 줄고, 그래서 가사도우미 비용이 지금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사도우미 문제가 심지어 이 가정에, 이 맞벌이 가정의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집단적으로 늘려야 된다. 한국인 중에서는 가사도우미를 힘들고 고된 천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젊은 인력은 거의 없고, 50대 이상도 가사도우미를 하다가 그만둔다는 겁니다. 즉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조선족 취업도 한 1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 서비스 자체가 고급화되어서 또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빨래나 밥하고 이런 거였는데, 청소하고, 최근에는 최신 가전기기 사용, 청소 매너 교육 등을 시키면서 업체들이 가사도우미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된 비용을 투자 비용으로 가사도우미 용역 비용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4월 29일 가사도우미 근로자법이라는 게 통과되었는데, 자, 이 법이 향후에 가사 서비스 비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래서 가사 근로자법은 이 가사 근로자의 이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연차 후과 퇴직 3대 보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사도우미들이 이제 법적인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30% 정도 오를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히 가사 근로자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비용이 한 30% 올라가면 그 비용을 이제 내야 될 가정에서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고 비용도 줄이고 수요 공급에서 이 부족한 공급도 채우자. 그러면서 이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보장시키자. 자, 근데 제가 하나 이 말이 웃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성이요, 가사도우미 비용이 지금 250까지 한다고 합니다. 적은 게 220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얼마를 번다고 가사도우미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내고 남을 만큼의 그런 이 수익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가사도우미를 대거 수입해서 외국인 근로자로, 그래서 비용도 낮추면서, 그래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자. 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사도우미 비용이 낮으면요, 그들이 가사도우미를 하겠습니까? 딴 일로 가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도우미로 데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200 이상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시키면서 그것도 안 주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그 비용을 낮추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자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얼마 번다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도우미로 데리고 오자고 하느냐. 근데 이 노동시장에서 이 말은 지금까지 금기처럼 돼 있었어요.
국민의 지금 감정이 자꾸 일자리를 잠식시키는 거 외국인에게 좋지 않고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부유층의 점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데려와서 여성의 사회활동과 출산을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성의 고급 인력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게 양육과 가사 문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조차도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언어 장벽이 있을 거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상당히 뺏어갈 거라는 것은 뻔하고, 임금 하락 효과도 조금은 있겠지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사 도우미는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고 최저임금이 8,720원이기 때문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사 도우미 임금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사 도우미의 임금이 한 15% 정도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꼭 이런 시각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 지금 이 가사 도우미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을 때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요, 전체 505만 맞벌이 가구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00만 가구 이상은요, 여성이 맞벌이 해도 기껏해야 200이나 250을 벌지요. 그 이상을 버는 고급 여성 인력은 없다고 봅니다. 여성이 대학을 나와도요, 쉬었다가 일하러 가면요, 옛날에 직장에 처음 다닐 때만큼 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소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렇게 촉진시킨다고, 그리고 가사도우미 비용을 조금 낮춘다고, 낮춰줘봤자 1, 20만 원, 2, 30만 원입니다. 결국은 또 옛날처럼 돌아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수십만, 100만 이렇게 수입을 하면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으로 인한 국내 노동력 잠식 현상이 더 심해질 거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이 가치관을 파괴하는 건데,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애들을 돌보면서 애들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시킬 때 그것이 또 자라나는 한국 애들한테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여성이 사회 참여해서 경제활동한다고 얼마 번다고. 지금 가사 도우미를 데려와서 비용을 낮춰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정진시키자. 차라리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끌고 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다가 가사 도우미 핑계를 댄다고 하세요. 어디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